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가정 내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태아 양육에 대해서 다른 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키우는 일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나 이런 게 곱하기가 아니라 훨씬 더 3배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태아는 일반적으로 조산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쌍둥이든 삼둥이든 간에 40주를 다 채우면 그 공간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일찍 태어나게 돼요. 만삭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중도 더 작게 태어나죠. 그리고 쌍둥이가 똑같은 체중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더 크고 한쪽은 더 작게 태어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더 자주 필요하고, 일부는 너무 조산이 될 경우 아니면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갈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집중치료실 NICU에서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잘 때까지 거기에 입원하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할 때도 모유나 분유를 사용할 경우 모두 특별한 계획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수유 상담사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경제적 부담도 훨씬 더 큽니다. 기저귀, 의류, 이유식, 차량용 안전자석 이런 물품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차도 더 큰 게 필요하고, 주거 공간도 더 넓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다태아를 키울 때는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태아 출산율이 전체 출산의 4%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난임 부부 있잖아요. 체외 수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난자에 한 번에 이제 수정을 시켜서 착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태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태아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이 주로 이제 우리 쌍둥이에 대한 영상이지만, 이 쌍둥이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둥이니까 그냥 하나의 한 묶음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쌍둥이도 유니크한 각각의 아이다. 우리가 형제를 유니크하게 보듯이 쌍둥이도 각각의 아이로 봐야지, 쌍둥이라고 해서 일란성 쌍둥이는 또 생긴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쌍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일이 같은 형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지 마시고 각각의 개체로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는 습관을 하셔야 합니다.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뭡니까? 하나의 난자가 자라는 과정에서 분리가 돼서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별이고 외모도 거의 똑같고, 심지어 DNA 검사를 하면 DNA도 똑같죠. 이란성 쌍둥이는 원래 다른 난자, 두 개의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나는 거라서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니까 그냥 다른 개체로 인식을 하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모두 기질, 성격, 관심사는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발달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들이 갖는 유대감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하죠. 같은 시기에 같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들의 경쟁보다도 훨씬 치열하고, 또 유대감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도도 굉장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해도 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 아이가 리더가 되고 다른 아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능력을 분담해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아이가 언어 쪽으로 발달이 확 되면 또 한 아이는 운동 쪽으로 또 발달이 확 되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더 앞서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형제나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둥이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써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계가 자연스러운 관계지만, 지나치게 서로 의존을 하고 그 쌍둥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쌍둥이는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보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한 명이 생긴 게 아니라 동시에 두 명이나 세 명이 생겨버리면
그만큼 많은 자원을 얘네들이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는 그만큼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 수 있죠. 지금 큰 애 있잖아요. 큰 애들한테도 특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들을 재운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큰 애한테 1대1로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둘이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함께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관심이 얘네들이 어려서 2명, 3명이라서 엄마가 좀 많은 시간을 얘네들한테 지금 보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큰애고 동생이 둘 이상이 갑자기 생겨버렸으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큰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뭐 기저귀 갈아채우는데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모욕시킬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큰애가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과도하게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는 거죠.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이가 앞으로 더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굉장히 쌍둥이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둘이서만 친밀하고 그 둘 이외에 다른 형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됐을 때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둘을 좀 분리해서 하는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 쌍둥이들의 어떤 사회성을 길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애하고 이렇게 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게 익숙이 되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 쌍둥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이제 같은 반에서 이렇게 쌍둥이를 보통 이제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쌍둥이를 다른 반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쌍둥이를 같은 반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사회성 길러지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반을 분리를 해서 서로 다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각자의 정체성을 균형 있게 존중해주고 각자가 서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태아를 키울 때 부모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굉장히 한꺼번에 2명, 3명을 똑같은 나이의 애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희생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독박을 쓰고 하면은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나눠줘야 돼요. 수면을 나눠서 교대로 이렇게 자면서 잠을 자야 돼요, 부모도. 그래서 수면을 나눠서 취하는 교대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본인의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시키기, 장보기 이런 반복 업무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서 시간을 좀 내는 거죠. 하루 중에 혼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도 있으면 이 부모가 계속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이제 다태아 발달 또 양육 전략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태아를 위한 지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다태아 지원 시스템을 보면 쌍둥이 가정 행복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네트워크인데 다태아 가정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정책 제안 또 교육 캠페인 같은 거를 수행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태아가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있어서 태아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다둥이 가정은 태아 수만큼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 건강관리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에 맞게 이제 지원 시스템이 있고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 가정에 우선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보시고 또 지자체별로 또 지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다둥이를 위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그 지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쌍둥이나 삼둥이 같은 다태아는 이제 신생아보다 체중이 더 작죠. 그리고 약하고 병원에서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래 치료를 받다가 오는 경우도 있죠. 집으로 올 때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외출을 하게 될 때 카시트, 자동차 안전 시트 그 사용에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일반적인 신생아보다 더 작고 또 2명, 3명을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뒤보기, 후방 장착형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고 아이가 해당 카시트의 무게 또는 키 제한을 초과할 때까지 계속 씁니다. 그래서 2돌이 넘을 때까지 뒤보기를 해서 쓰게 됩니다. 뒤보기 카시트는 이제 운반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제품이 많죠. 그리고 차량에 고정할 수 있는 이 베이스도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일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뒤보기 하다가 이제 앞보기로 바꿀 수 있는 변환형 카시트가 있거든요. 변환형 카시트를 처음부터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조산하라면 일반적인 카시트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카시트에 뒤보기를 한다 해도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시트 테스트를 해야 돼요. 카시트에 앉았을 때 호흡이나 심박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평평하게 완전히 누운 자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카시트가 아니고 카베드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카베드를 써서 아이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카베드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카베드에 내장된 하네스와 버클을 사용해야 되고 차량 뒷좌석에 가로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차량 중앙을 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발이 이렇게 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더 자라서 튼튼해지고 무게가 늘어나면 카시트 테스트를 다시 해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인 뒤보기 카시트로 이제 바꿔 나가게 됩니다.